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수행 일화를 공부하면서 신심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법정 스님께서 해인사에서 공부하시던 그 시절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했고 엊그제가 구순 안그 중에 반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산중에 도반 내지 부참 스님들이 저한테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백양사 운문선원의 일수 수사 스님께서도 잘 있다고, 정진 잘하고 있다고 네. 연락을 주셨고, 우리 문경 한산사의 용성 선원장 월암 스님께서는 편집 메시지까지 주셨는데 네. 잠깐 몇 자 읽고 법정 스님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안거의 반철을 지나며 불의 가족의 안심 인명을 묻는다. 무사무탈하시기를 축원한다.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정진여일하소서. 문경 한산사 용성 선원장 월암. 월암 스님께서는 전국 수자의 의장도 하시고 또 북경대학에서 철학과 불교를 공부하셔가지고 요즘 영진 스님과 더불어 잘 법회를 나가는 스님이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네. 그 봉암사 옆에 문경의 봉암사 옆에 용성선원 계시면서 8분인가가 이렇게 열심히 함께 정진하고 계신다고 네. 도반인데 이렇게 소식을 오늘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참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말씀을 전하셨네요. 지금 그 자리에서 정진여일하소서 네. 이렇게 네. 무사무탈하시고 자비심 있어요. 월암스님께서. 그럼 스님 계속해서 법정 스님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해인사에 12년 동안 계셔서 네. 그 살았던 인연으로 멀리 떠나 있어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해인사의 추억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 풋풋한 가야산에 기대어 억새불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반들은 나를 두고 억새풀이라는 별명을 이름 지어주었다. 아, 그러셨군요. 가까이 했다가는 시퍼런 소설처럼 벤다고 그렇게 나를 불렀다. 이게 법정 스님께서는 그 도반들이나 수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억새풀처럼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가슴은 굉장히 또 따뜻하고 자비스럽고. 네. 그러군요. 억새풀이란 별명을 갖고 계셨던지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인사 살 때 명봉 강백 스님으로부터 처음 경을 배웠는데 네. 경을 보는 태도와 정신을 배웠다. 전통적인 인습을 극복하고 경을 보는 눈과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네. 경은 이미 이루어진 남의 해석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전체의 맥락과 흐름, 사상을 캐내는 학구적인 자세를 익히고 배우게 되었다. 네. 그러면서 명봉 스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행동은 소승으로 하고 뜻은 대승에 두라. 그러니까 학인들에게 이 명봉 강백 스님께서는 뜻은 크게 두고 대승에 두고 네. 행동은 소승에 두라. 그때 그 가르침을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글에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또 법정 스님께서는 해인사 시절에 이 청담 스님을 두 번째 주지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네. 청담 스님께서는 전례 없이 청담 스님이 계시는 동안은 공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가 뭐냐면 스님들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 공양하고 시작해서 점심 공양할 때까지 했대요. 그리고 말이 공사지 일방적인 지시와 훈시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청담 스님께서 교단 정화에 대한 투철한 사명과
신념은 대단했지만은 네. 따르는 사람과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상과 명분도 한낱 구호로만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념과 사상이 있더라도 거기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없고 이러면은 이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고, 그런 것을 청담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인사 강원 후배에게 또 이렇게 청담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해서, 법정 스님께서 해인사 강원 이해잖아요. 네. 제가 그 법정 스님의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보니까 그 당시는 강원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 교과 과정이. 그래서 이제 늘 마음은 해인사를 떠나 있어도 해인사 후배인 학인들에게 정말 멋진 말씀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그 텅 빈 충만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걸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학인이란 영원한 구도자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지 출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도 챙기듯 때때로 물어라. 중노릇은 한두 해로 그칠 일이 아니고 평생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익혀라. 강원에서 소정의 가정을 마치고도 자기 삶에 변화나 향상이 없다면 그는 숨쉬는 송장이다. 경전에 나오는 아란존자, 수보리존자, 사리불존자, 가섭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생존했던 과거의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지금 내 자신으로 만날 때 우리가 배우는 경전은 살아있는 법문으로 내 앞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학인들이여, 법보종찰의 긍지를 지니고 맞고 밖에 살 것을 조석으로 염원하고 발언해라. 그리고 거듭거듭 출가해라. 저 이거 텅 빈 충만 처음에 나와 읽었을 때 감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가 30년이 넘어도 그렇죠. 지금 읽어도 가슴이 애립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성찰이 담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텅 빈 충만 이 책을 제 가까이 서재에 놓고 늘 봅니다. 늘 봐도 새롭고 법정스님의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이 지금도 저도 울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후학들에게 남긴 경책의 말씀을 성민충만 책 중에서 이제 네. 발췌를 해서 스님께서 그렇죠. 직접 읽어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저도 이제 법정 스님을 불이람에서도 배웠지만은 대구의 삼덕동에 가면은 송광사 포교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원병 노스님께서 주지를 하는데, 저희들 해인사 강원 선방이나 이렇게 살 때 보면은 객으로 가늠사를 자주 가요. 거기서 가끔 법정 스님 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부름도 이제 지목스님이랑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대구 삼덕동 가늠사 응접실에, 이렇게 주의실에 응접실에 가면 족자가 있어요. 족자가 한문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것을 이제 법정 스님께서 본인의 책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써졌어요. 구제 진노중 내각 본래사 조조 수만행 속한 청산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뒷글 속에 묻혀 지내느라 본래 일을 까맣게 잊었으니 어서 온갖 일을 걷어치우고 서둘러 청산에 돌아오느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자들도 만행 중에 도시에 머물 수도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작거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졌잖아요. 오랫동안 뒷글 속에 묻혀 지내느라 본래 일을 까맣게 잊었으니 어서 온갖 일 걷어치우고 서둘러 청산에 돌아오리라. 네, 속환 오르라. 청산내. 네. 그래, 청산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저도 그 법정스님의 책에서도 봤지만 저도 직접 그 엄명스님 그
대구 간음사 엄정 스님 응접실에서 이제 만행 나왔다가 노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이 글을 보고 밤늦게라도 해인사에 들어갑니다. 청산에 가야지 하는 수행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정심에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수행자는 일 때문에 시끄러운 시정을 저작거리다 그죠. 네. 나가 머물지라도 숲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그 숲에 돌아와 때를 벗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5조 홍인 스님의 법문을 또 법정스님께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큰 집의 제목은 심산유국에서 나온다.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비나 복기의 해를 입지 않고 큰 제목이 된 것이다. 정신을 깊은 골에 숨기고 성품과 명예를 산중에서 길러라. 눈앞에 꺼릴 게 없으니 마음은 저절로 안정을 이룬다. 이와 같이 숲에 묻혀 살아야 도의 나무에 꽃이 피고 숲의 열매가 맺는다. 이건 제가 1986년도 텅 빈 충만에 나왔던 새 속에 물들면 빛이 바른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세속적이면 빛이 바르잖아요. 법정스님처럼 말을 칼칼하고 억설풀 같아야 하잖아요. 뭔가 스님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스님께서 읽어주신 구절들이 아마 많이 감동적이셨는지 텅 빈 충만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새롭습니다. 지범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도의 나무 꽃피고 선의 숲 열매 맺힌다. 정말 그렇죠. 멋진 구절인데요. 법정 스님이 아니면은 이 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책으로 만나지만은 네. 감동입니다. 이 해인사에서 공부하셨던 시절이 법정 스님께도 참 큰 의미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성철 스님 만난 그렇죠. 얘기를 네, 법정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행히 지금 해인사는 백년암의 성철 스님이 계신다.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여법하다. 법을 어기면 인정사정을 두지 않지만은 출세간,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철저한 믿음을 주시기에 지극히 친절하다. 성철스님의 깨달음 세계는 여법하고 철저해서 삼매현전, 자나깨나 한결같지 않으면 이것을 오멸이라고 했어요. 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스님께서는 지금도 가끔씩 가야산 해인사에 가고 싶은 것은 이렇듯 꿋꿋하고 철저한 선사들을 가까이 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법정스님은 멀리 떠나 있어도 성철 스님 같은 꿋꿋하고 철저한 선사들을 가까이 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해인사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백년암에 올려와서 한 일주일 가까이 계시면서 원통전에 계시면서 성철스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두 분의 그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도 껄껄껄 웃으면서 두 분이 담소 나눈 것을 우리 원소 스님도 여러 차례 봤다고 그래요. 네. 이 글은 1996년도 5월 20일 날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참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네. 법정 스님께서.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삼방한담이라는 수필집을 읽어보면 길을 떠날 때 법정 스님이 이제 만행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분의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법정 스님은 길을 떠날 때 의례 방 정리를 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우선 휴지통을 버리고 방석을 제자리에 놓고 바간에 물을 쏟아 버리고 그리고 산창을 조금 알맞게 열어놓고 이대로 떠난 채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떠난 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질구질한 자네를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한 면모를 그리고 그런 철저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예. 첫 참여해 주신 불자님께서 스님 정말 감동입니다.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찡하고 울립니다. 이렇게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예. 네. 스님,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청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는데요. 오늘도 법정 스님의 바른 공부 자세, 또 삶에 대한 맑은 철학 잘 배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